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9개 도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정부 추진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로부터 의령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까지 짚어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를 돌보는 공중보건의들이 자가격리 기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보건지수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제조업체와 관련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개 회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함께 군행식당과 통근버스를 이용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5일 오후 양산의 5층짜리 건물 계단에서 불이 났습니다. PC방과 치과 등이 있는 건물인데 20여 명이 빨리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경남의 9개 도로 사업이 정부 추진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의령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과 남해 여수 해저터널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의령군의 오랜 수건이었던 국도 20호선 확장 공사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의령군은 도로망 확충으로 의령이 경남 남부와 중동부를 잇는 교통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국도 25선 의령 전곡 구간입니다. 의령 도심과 북부 지역을 잇는 길목이지만 차선은 2개에 불과합니다. 도로가 좁은 데다 화물 운송 차량 등의 통행이 많아 교통 정체는 물론 주민 안전도 위협해 왔습니다. 시골길이 되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많이 댕겨요. 그러면 화물차들은 짐을 싣고 가면은 시속 50km도 안 노는데 승용차들은 좀 바쁘면은 좀 출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국도 25선 확장은 의령군의 오랜 소건 사업이었지만 경제 논리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의령 전곡 구간 4차선 확장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971억 원이 투입돼 의령읍에서 전곡면까지 9.29km 구간에 4차선 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의령군은 국도 확장이 완료되면 남해 고속도로와 함양 울산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재 의령군에서 조성 중인 부림 일반 산업단지와 동북권 농공단지 대개조 사업과 맞물려서 의령군 미래 발전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국도 25선 확장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의령이 경남의 지리적 중심지에서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영호남 지역의 수건 사업도 해결됐습니다. 남해 여수간 해저터널 공사가 사전 5기 도전 끝에 사실상 국비 지원이 결정됐는데요. 빠르면 2년 뒤엔 착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해군에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남해 서면과 여수 상암동을 잇는 총 길이 7.3km의 도로, 사업비만 6,800억 원 수준의 대형 국책사업, 남해 여수 해저터널 공사가 마침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군은 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남해 여수 해저터널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은 위대한 군민들이 성취해낸 또 하나의 혁명적 쾌거입니다. 소멸을 걱정하는 남단의 작은 섬이 아니라 인구 10만의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도시로 발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양 지역의 도로 연결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20여 년간 4차례나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전 정책성과 지역 균형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이번 통과가 결정됐습니다. 예타 통과로 필요한 비용이 확보되면서 건설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실시 설계에 돌입합니다. 이후 2023년쯤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해저터널이 만들어지면 1시간 넘게 걸리던 두 지역은 이젠 10분이면 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수는 KTX나 공항 같은 교통 인프라가 좋고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남해 군민들의 생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 군민은 이제 30분 거리 안에 공항과 KTX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남해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두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국내 관광 지형도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해안 관광벨트가 연결되면서 연간 7천만 명의 방문객이 경남과 전남을 오갈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영호남 지역의 동서 화합이라는 의미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여수와 광양에 있는 산업단지와 다리를 통과해서 넘어와서 사천의 항공산업단지 이것이 직통으로 연결되고요. 일자리에서부터 자재 확보에서부터 남해군이 여수와 연결된 이 거대한 작업이 역사적인 사업으로 성격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해저터널 건설에 구부 능선을 넘은 남해군. 과거 하동과 사천에 이어 여수와의 연결로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됩니다. 이곳에서 확진자를 돌보는 의사들은 대부분 농촌 보건지소에서 파견 공중보건의인데요. 네, 확진자와 접촉한 이 공보의들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14일의 자가격리 기간도 없이 원래 있던 보건지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중보건의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경남의 생활치료센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있는 생활치료센터 파견이 끝나면 자가격리 기간도 없이 바로 보건지소로 복귀하는 공보의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지자체는 공식 자가격리는 없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지소 자체적으로 이제 알아서 조율해서 해라. 어쨌든 공식 자가격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인력 운영 지침서를 보면 파견 종료 후 모니터링 기간을 요청하는 경우 14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상남도는 공보의에게 14일이 아닌 단 7일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혹시 모를 전파 감염을 대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7판에 따라서 주말을 포함하여 7일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7일의 자가격리 기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지만 공보의들은 곧바로 보건지소로 복귀해야 합니다.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에서 24시간 동안 환자랑 부대끼고 있거든요. 근데 20일 동안 이렇게 밀접 접촉해서 생활하는데 파견 끝나고 바로 시골의 어르신들이랑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밀접 접촉자가 이렇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면역력 약한 노인분들이랑 맞닥뜨리는 게 말이 됩니까? 시골 마을에 집단 감염이 언제 퍼져도 안 이상합니다.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가 비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다는 게 이유입니다. 농촌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고스란히 공보의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견 공보의들에게 14일의 자가격리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공중보건의들께서 이제 생활치료시설이나 이런 감염자들을 치료 후에 다시 이제 원래 그런 일로 돌아가실 때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돌파 감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2주 정도 자가격리 후에 감염이 안 된지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마을 주민과 매일 만나는 공보의 특성상 확진되면 한순간에 마을의 집단 감염까지도 우려되는 상황. 열악한 농촌의 의료인력 사각지대 속에 공보의들이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창원 지역 제조업체와 관련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내 제조업체 3곳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25일 오후 5시까지 외국인 17명과 내국인 14명 등 모두 31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종사자이며 일부 가족과 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각 회사 종사자들이 구내식당과 통근버스 등을 함께 이용하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6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2주간 백화점과 대형마트, 목욕장업의 운용자와 종사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5일 오후 2시 15분쯤 양산시 물금읍의 5층짜리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불이 났습니다. PC방과 치과, 태권도장이 있는 건물로 당시 안에 있던 22명이 빨리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계단에 있던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5일 새벽 2시 20분쯤 김해시 대동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거주자 2명은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주택과 창고,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창원시가 대학과 연구원, 기업 등과 손잡고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이들 기관은 25일 시청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역량 강화 등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협약으로 제조업과 신성장 산업의 조화를 이끌어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험생을 위한 맞춤형 진학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상담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경남 대입정보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300명이며 교과 성적과 순익 모의평가 결과, 학교생활 기록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수시 모집 기간은 일반 대학은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문대학은 수시 1차는 9월 10일부터 10월 4일, 수시 2차는 11월 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거제시가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참여단에 참여할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참여 자격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11세에서 17세 학교 밖 청소년이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참여단은 아동 관련 정책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17대 경남도 교육감 공약사업평가위원회가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위원회는 24일 박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평가한 결과 4년 임기 전체 공약사업 47개 중 39개가 완료돼 이행률은 83%, 예산 집행률은 66.9%라고 설명했습니다. 홍현기 평가위원장은 하반기 나머지 8개 공약사업을 마무리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고성군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주요 정책사업과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공개하는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사업은 군정 현안과 1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주민생활 관련 사업 등입니다. 고성군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선정된 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